자, 일단 1번에 발생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 나왔는데요. 자, 뭐뭐 있었죠? 다 같이 말해봅시다. 뭐 있었지? take, 자, 쓰기도 좀 이제는 민망할 정도지. 자, take place가 있고요. 두 번째, Rise. 그렇죠. rise, 발생하다의 뜻이 있었고, 또 happen, 그 다음 occur, 그 다음 마지막 appear 이라는 동사까지. 그리고 발생하다가 일형식이라면 이 동사들이 만약 문법 문제에 밑줄이 있다. 뭘 보는 문제죠? BPP 안 된다는 거. 수동태 불가 동사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발생하다가 일형식이면 사라지다 혹은 소멸하다도 다 일형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그녀는 내게 더 열심히 공부하러 요청했다. 간단한 문장이죠? she, 시제 보셔야 돼요. asked, ask의 문형을 떠올리라는 문제였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me to study.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harder. 자, 비교급 쓰는 거 이런 데서 실수 많이 나옵니다. hard 아니고 harder이에요. more hard도 안 됩니다. 왜? 3음절 이하잖아. 됐고요. 사전에, 이 사전에 딕셔너리 아니고요. 미리란 뜻은 미리. 미리. 투 딕셔너리 아닙니다. 자, 미리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뭐 있었습니까? in advance. 뭐 다른 거 있었니? 뭐 썼니? 아니요. 아니에요. 예. 갑자기 황급하게 in advance 있고요. 두 번째 before, 이거는 밑줄을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beforehand입니다. 사전에란 뜻이죠. beforehand. 한 단어예요. beforehand. 마지막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사진 위에다가 글씨 쓰니까 자꾸 글씨가 날아가더라고. 마지막 단어는 뭐죠? ahead of time이에요. ahead of time. 미리란 뜻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ahead만 있거나 뭐 beforehand는 한 단어구나. 뭐 in advance에서 advance만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단어가 제시됐을 때 미리란 뜻을 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자, big passion for, 그리고 변형 없이 모든 단어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를 제시했습니다. 자, 서술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였는데 여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 다음 뭘 찾아야 되니? 목적어를 찾아야겠죠. 만약 한글이 제시된다면 그 한글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되는 의미 단위에 형광펜을 밑줄 긋거나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디가 될까요? 내가 음악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영작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성분입니까? 명사 성분이에요. 그렇죠? 명사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자, 한글 해석을 잘 보면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얼마나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의문사 뭐뭐 있어요? 영어에 뭐뭐 있습니까? UWEH, why, what, where, when, how 이런 것들 UWEH가 의문사인데, 의문사가 만약에 한글 해석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형태가 될 거예요. 의주동이죠. 의주동. 알겠습니까? 의주동. 의주동의 어순으로 배열하면 간접 의문이 되면서 명사 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how로 시작하면 좋겠네요. 얼마나 큰 열정을 내가 갖고 있는지가 되겠네요. how big을 쓰라고 했으니까 what 대신에 big을 써야겠죠? 왜 자꾸 날아가니 이거. 자, how big My passion. big my passion? How big passion? How big passion? 자, 그러면 일단 의문사 덩어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 주동 I have가 오면 되겠죠. 의주동입니다. 자, 어디에? 음악이니까 in이 아니라 for. passion은 for라는 전치사를 써요. passion for music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의문사에서 의주동 배열을 할 때 what 의문사가 있고 how 의문사가 있어요. 보통은 이 구도로만 제시가 되는데 how는 뒷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해야 돼요. how는 부사 성분이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하고요. what은 명사 성분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명사 하나가 빠져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how 뒷문장을 한번 봅시다. how만 떼놓고 보면 big passion I have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나가 있죠. 이게 how의 특징인데, 자, how라는 부사는요, 특이하게도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가요. how big, how much, how many 이런 식으로. 근데 형용사를 끌고 나갈 경우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까지 덩달아 끌려 나가요. 그래서 how big passion이라고 한 덩어리가 의문사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how는 형용사다 부사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형용사를 끌고 나갈 경우는 명사까지 함께 끌고 나간다. 알겠죠? 그래서 how 뒷문장 자체만 보시면 돼요. Big passion I have가 완전하니까 how와 what의 대결이라면 당연히 how를 골라야겠죠.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다음입니다. 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심을 해서 낸 문제인데, 자, 일단 A번 민지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I not see. haven't see가 정답인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haven't seen. since라는 문장이 오면, since라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오면 앞에 시제는 무조건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처럼 암기를 한 거고, 이유도 알면 좋겠죠? 왜 그럴까요? 기간이에요. since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기간에 관련된 부사가 왔으면 기간의 시제가 와야 돼요.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는 완료죠.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니까 현재 완료를 쓰면 되고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이 오면 과거 완료 쓰면 되고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기간이 오면 미래 완료를 쓰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3번 문제 풀어봅시다. C번. 자, Korea, 한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라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인데, 자, by 2100, 2100년 즈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2100년 즈음은 기간이니 아니면 하나의 시점이니? 기간이죠. 하나의 점의 시제인가요? 2100년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2080년에서 2110년 그 정도의 의미겠죠. 기간이에요. by는 전형적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기간이 왔죠? 어떤 시제를 써야겠어요? 미래 완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간이면서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will, have, vanished죠. 자, 아까 발생하다류 동사 일형식이라고 했지? 사라지다류 동사도 일형식이에요. 따라서 BPP는 쓸 수 없습니다. will, have, PP가 정답이겠지. 되게 어렵지? 안 어렵나? 너무 쉬웠죠? 그래서 토익 같은 거 풀다 보면요, by 미래 표현이 나면 미래 완료 쓴다라고 공식으로 많이 외워요. by 미래는 미래 완료. 물론 영어는 예외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좀 힘듭니다. 예외를 만들자면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이제 구조 문법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B번은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B의 앞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When she called죠. 왜? 일단은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when이라는 문장의 특성이에요. when은 점을 찍니, 기간을 나타내니? 점이죠. 뭐뭐 했을 때라고 과거의 특정한 지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yesterday 역시 과거의 한 점을 찍어요. 어제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조건에 의해서 called라는 과거 시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대과거 올 수 있을까요? 대과거도 못와요. 점을 찍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과거 완료는 기간의 시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when 문장 안에는 had pp라는 시제가 올 수가 없어요. 자, 뒤에 볼게요. I go out for dinner. 나는, 자, 외식을 하러 나갔다 인데요. 자, 여기는 시제 일치에 의해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 went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들 눈을 감고 있어. 자, 그 다음입니다. 6번이에요. 자, 문형을 쓰라고 했는데 서술형의 재료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동사로 얘네를 써야 된다면 이 문형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야기하다, 일으키다. avoid 삼형식일 때 avoid A, avoid ing, 예,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want to 같은 거죠.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다음 train은요, 이번 모의고사 풀 때 나와서 가지고 제가 넣는 겁니다. train 목적어 투부정사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훈련시키다. 항상 문형을 이렇게 외울 때는 5형식을 기준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서술형은 거의 한 10에 8은 5형식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형식, 2형식은 너무 쉽잖아, 서술형식에. 그치? 그거는 그냥 안 외워도 외우니까, 맞추니까요. 자, 그 다음 leave도 5형식일 때 어떤 형태로 쓰이죠? leave 목적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형용사가 와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leave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라는 건 그냥 일반 형용사 단어가 올 수도 있겠지만 pp나 ing를 얘기하는 거예요. leave 목적어 pp가 되게 많이 쓰이죠. 뭐뭐를 뭐뭐 한 상태로 남겨두다. 됐습니까? 네. 위에다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 다음 뭐뭐를 뭐뭐 한 상태로 남겨두다.
그럼 단어 퀴즈입니다. 만성이라는 단어. 만성이 뭔지는 알지? 한자로 느릴 만자를 씁니다. 뭘까요? 크라닉이고요. 급성은 acute가 되겠죠. 자, 반대 단어입니다. 어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 세트고요. 자, 그다음 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수업에 늦고 말았다인데, 자, 일반적인 서술형을 푼다면 여러분 아마 주어를 뭐로 잡았을 거야? 나는 이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동사가 뭐가 돼야 되니? 늦고 말았다가 돼야 되는데, 늦고 말았다를 어떻게 동사로 쓸 거야? 이상하지? 그리고 조건도 잘 보세요. 조건에 뭘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cause를 쓰라는 걸 보면 동사는 cause가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보통 cause의 주어로는 사물이나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물이 많이 와요. 상황이나 사물. 그럼 이 한글 문장에서 원인은 뭐가 되죠? 교통사고죠. 이렇게 추론을 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주어는 뭐가 됩니까? 어나 더를 쓰시면 됩니다. traffic accident죠? 자, 써볼게요. traffic 혹은 더입니다.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가. 자, 그 다음 동사는 뭘 쓸까요? caused. 시제 유의해서요. caused. 자, 이제 cause를 동사로 썼으면 바로 문형이 떠올라야겠지?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만 떠올리면 돼요. cause 뭘 일으켰습니까? 누구에게 뭘 일으켰습니까? me. I 쓰면 안 되겠지. 목적격이니까. 자, cause me too late라니. to be late.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방법은 be만 붙이면 돼요. 투부정사라는 건 to 다음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 반드시 be를 붙여요. to be late가 되겠죠. 어떤 식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글 문장을 보고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주어진 동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동사 나올 때마다 문형 암기하세요. live 목적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ing와 ed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죠. 영작하세요. 내 목표는 평화를 위한 굴복이라기보다는 승리의 투쟁이란데, 자, 여기서 not과 much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 예전에 족보할 때 배웠었던 이 표현이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복수 아무도 안 했죠? 아는 사람 어떤 구문 쓸까요?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A라기보다는 B. not so much A as B 구문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전이. not so much A as B 구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글 해석과 그리고 주어진 단어 조건을 봤을 때 not so much A as B 구문이었어요. A라기보다는 B. 했죠? 정신 차리고. 자,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처음 주어는 뭐가 될까요? 일단 한글을 보고 my goal이 되겠네요. 자, my goal. 자, 내 목표는, 자,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찾아야겠죠.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하니까 일단 is not 이죠. is not. is를 쓰시고 not so much 쓰면 되겠네요. is not so much. 평화를 위한 굴복이 들어가겠죠. surrender for peace죠. 평화를 위한 굴복이 아니야. 오히려보다 as를 써야겠죠. 오히려 할 때가 rather than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게 이건 구문이에요. 이제 그러면 as 뭡니까? struggle이죠. struggle for victory. 그렇죠. 혹은 triumph 같은 단어를 쓰셔도 좋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문이라는 건 결국 틀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안 돼요.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not so much ASB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 건 실제 우리 족보 기출에 나왔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되게 특이한 구문 하나 알려줄까? 제가 본 것 중에서 좀 제일 특이했던 구문이 뭐냐면 A is to B what C is to D라는 구문이 있어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뜻인데, 이건 저도 의문인데 그냥 what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모르면 풀 수가 없죠. 해석도 못하고 영작도 못해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는.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니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치룰 거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꼼꼼하게 암기하고 복습하세요. 특히 필기한 내용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22번 문제 펴보세요. 자, 한 문장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민지 해석해 보세요.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 할 때 they, 그들은 이거 A번 문제 같이 풀면서 갈게요. 자,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은 뭡니까? students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쉬웠다. 객관식으로 지칭 문제도 나오니까요. 누가 누굴 지칭하는지 해석하면서 꼼꼼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may approach, 도달합니다. 접근합니다. every course, 모든 과정에, 모든 수업에, 시험에, 학습 과제에. 자, 그 다음 마지막에 the same way는 앞뒤소가로 쳐보세요. 자, 명사처럼 생겼지? 근데 시간, 장소, 그리고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명사는 다 부사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yesterday 무슨 뜻입니까? 어제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부사도 되죠. 그럼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이라는 명사지만 부사로 쓰여요. 같은 방법으로 라고요. 알겠습니까? 시간, 장소, 방법은 명사처럼 생겼어도 부사다. 자, 다음입니다. 앞에서 문장이 다 끝났죠? 의미 단위가 종료됐는데 comma use가 나왔어요. 말이 되니? 안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예시 들어드렸죠. 나는 치킨을 먹었다. 점이 찍혀야 되는데 컴마 뭐뭐이다, 컴마 사용하다 이렇게 못 나온다고요. 그럼 뭐로 고칩니다. 컴마 ing 분사 구문으로 활용하면 부사절이 되겠죠. 뭐뭐 하면서. 자,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됩니까? using으로 고쳐야 해요. 자, 계속 해석해 보죠, 윤지. 자, using 사용하면서 what we like to call 부르고 싶은 것. 자, 뭐라고 부릅니까? The rubber stamp approach, 고무 도장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서 이거는 뭐 독해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긴 한데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 더군다나 학생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학생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오면 이것만 떠올리셔야 돼요. 멍청해요. 너무 이상하고 그러나? 대다수는 멍청해요. 왜냐면 이거는 근데 국평5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국평5가 뭔지 알아요? 국민 평균 5등급. 5등급은 평균 점수예요. 여러분들은 다 뭐 1, 2, 3등급의 친구들이겠지만 사실 평균으로 따졌을 땐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 허경영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혹은 대다수의 학생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멍청하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똑같은 방법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잘하는 행동인가요?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인가요? 안 되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주제가 사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 수업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죠. 이게 주제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법칙과 같아요. 첫 문장에 양민들이 나오면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아셨어요? Most people. 딱 본 순간 그거 뒤집으면 주제예요. 다음입니다. Think about it this way. 해석해보죠. 자, 다음 문장은 문주가 해석해보세요. Think about it this way.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계속 할게요. 자, would you wear a tuxedo? 당신은 턱시도를 입나요? To a baseball game, 어디 갈 때? 야구 경기에서. 다음, a colorful dress. 화려한 드레스를 입습니까? funeral, 장례식에서. bathing suit. 목욕 가운을 입습니까? 종교 행사에서. 자, 아마도 아닐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you를 똑똑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모든 곳에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자, you know there is appropriate address. 끊고. 자, 다음 문장은 서희가 해석해보죠. 교재 안 갖고 왔니? 말을 하지. 필기가 되어 있는데
갖다 드릴게요.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아 그래. 자 풀어봐. 그럼 필기를 못 하잖아. 아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마도 아닐 겁니다. 자 계속 You know there is appropriate dress 해석해 봅니다. 저희 당신은 알고 있어요. 자 뭐를 적절한 옷이 있다. 자 뭐에 대해 그죠? 다른 상황과 그죠? 때와 환경. 세팅은 환경이에요. 그죠? 환경 설정 세팅이잖아요. 네. 자 그다음 skillful learners 나왔죠. 비교군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첫 문장에 나왔던 student 나왔죠. 똑같은 고무 도장 접근법을 사용하는 친구들, 멍청한 친구들이 나왔으면 똑똑한 친구들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skillful learners들은 알고 있으면 그럼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곧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따라해야 할 주제가 되겠죠? 자, 뭘 알고 있습니까? 자, what은 문법 문제에서요. what과 that의 대결이에요. 뒤가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이거든. 뒷문장 보세요. putting on the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효과가 없다. 모든 수업에, 모든 계급에. 자, 보면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면 that이야, what이야? what이 that이 되겠죠. 정답은 that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도 어법상 틀린 거 골라놨고요. 다음입니다. They are flexible. 자, flexible learners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는 채아가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저 유연한 융통성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유연한 학습자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flexible이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죠? 맥락적인 의미가 뭐야? 원래는 잘 휘고 잘 유연하게 바뀌고 이런 걸 의미하는데 융통성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쓰는 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들은 유연한 학습자이고요.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A번 우리말을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인데 자, 우리말이 제시되면 일단 쉬워요. 그리고 보기의 단어들을 사용하라고 했고 총 10단어네요. 6단어를 추가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지문을 한 40번, 50번 수업하고 들어갈 거라 이미 외워져 있는 상태이긴 할 겁니다. 자, 그래도 즉흥으로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자, 주어는 뭐죠? J죠. 자, 써보면서 하세요. J. 그들은, 자, 그 다음 동사는 뭐가 될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know, 현재 시제가 되겠죠? They know. 자, 그 다음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데 They know. 아, 갖고 있으며가 먼저구나. 자,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들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언제 사용하는지 안다. 단문이니 복문이니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요. 복문이에요. 주어 동사 해서 총 2개의 문장이 연결돼야 되고요. 복문을 만든다는 건 곧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and든 does든 접속사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J have가 되겠죠. 그렇죠. 갖고 있으면 일단 끊어서 한 문장씩 연결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들은 갖고 있다 무엇을 다양한 전략들이니까 different strategies가 되겠죠. 이렇게 복수명사는 더나 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돼요.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컴마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한글처럼 우리는 and를 사용해야 돼요. and. 그리고 동사는 뭐가 되죠? know인데 주어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해도 되고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도 돼요. 글자 수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겠다. 일단 저는 쓸게요. They know.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사용할지 라고 했습니다. 언제라는 의문사가 보이죠. 의주동이에요. When. 그것들을 언제 사용할지. When to use them이죠. 자, 여기서는 when 의주동이 아니라 의문사 투부정사를 사용했는데 자, 좋은 게 하나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의문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주동, 두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이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의문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은 2가지. 첫 번째 의주동이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예문 들어드릴 테니까 아마 요거 보시면 오늘로 숙지할 수 완전히 체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예문을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I don't know.
라는 문장을 일단 공유하고요. 이 뒷부분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1번. 자, 한 문장씩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승원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래? I don't know when to go. 나는 모릅니다. 언제 갈지. 두 번째 문장도 해보세요.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할지. 명사 덩어리죠. 세 번째, 무엇을 먹을지. 네 번째는요, 어떻게 그것을 할지. 자, 여기서 의문사 투부정사는 다 명사 덩어리가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should의 의미가 들어가죠. 뭐뭐 해야 하다라는. 이해니? 한글 해석을 보고 의문사가 있고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 있다면 의투를 쓰시는 거고, 아니라면 다 의주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오, 녹화를 끌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글 문장을 보세요. 그것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라고 should의 의미가 있으면 의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when to use them이 되겠죠. 자, 글자 수 세보세요. 글자 수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나? 자, 하나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면 지우면 되겠죠? 대의를 지우거나 쓰거나로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완벽하게 썼어. 근데 단어가 하나 모자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구조력으로도 맞고 해석도 맞는데 단어가 하나 모자르면 어떻게 할래? 덜을 넣으세요. 만만한 건 덜입니다. 왜? 뭐라 그랬니? 뭐라 그랬어? 단어를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더예요. 어는 사실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추상명사 앞에는 어 못 쓰잖아요.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상명사 앞에도 더는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모든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더로 조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6번입니다. A의 우리말을 조건에 받건했고요. 다음 17번입니다. 자, 좀 뭔가 잘못된 이제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B의 우리말을 다음과 같이 쓸 때 이건 이따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자,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B의 they는 누구를 받을까요? 대명사는요, 바로 앞 문장 또는 그 전 문장에 있어요. 정답은? 그렇죠. flexible learners라고 완전한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됩니다. 뭘 지칭하는지 한글로 쓰시오. 제 기억으로는 어디였더라? 제일 처음 풀었던 학교가 어디였지? 동아고였었다는 느낌으로 기억으로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난이도는 굉장히 낮죠. 자, 그들은 전략을 갖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They know that. 그들은 알고 있죠. that과 what의 대결 나올 수 있겠죠?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입니다. You study for multiple choice. 자, multiple choice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요, 형용사를 만들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이란 뜻인데 여기선 형용사니까 객관식 시험의라고 형용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당신은 객관식 시험을 만들어 위해서 공부합니다. 다르게. 자, 뭐보다? You study for essay test. 너가 에세이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 한글 문장 대시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and they겠네요. 컴마가 아니라 and 쓰시고 they를 써야겠죠. 여기 원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그다음 동사를 찾아야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니까 not only but also 구문이겠네요. 딱 봐도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래서 not only와 but also를 쓰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nd they not only know로 시작을 해야겠죠. not only know.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금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다. not only know what to do. 그렇죠. what to do. 자, 그 다음 뒤에는 컴마 찍고요. but also 다음에 how to do it인데 글자 수가 좀 모자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생략된 주어는 생략된 성분 다시 살려야겠죠? but also J를 일단 살려야 되는데 J는요 but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접속사 다음엔 주어가 일단 와야 돼. also는 뒤로 빼거나 아니면 중간에 동사 앞에 들어가거나 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일단 J를 쓰세요. but they also know예요. 알겠습니까? but they also know. 그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뭐를? how to do it이죠. 이렇게 하면 글자 수 다 맞겠네요. 됐습니까? 버돌소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하세요.
한 덩어리가 될 때는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가 아니라 형용사 병렬을 시켰거나 아니면 뭐 부사 병렬을 시켰거나 이럴 경우에 버돌소가 합쳐지는 거지, 문장이 나오면 일단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22번입니다. 자, 요약문을 아래와 같이 쓸 때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질문 주제가 뭐니 여러분? 주제는 항상 명사형으로 대답해 보라고 했죠. 주제는 뭡니까? 능동적. 전략. 능동적 전략이요. 능동적 전략 좋죠. 능동적 전략은 좋은 것이지. 아니에요. 자, 뭡니까? 그냥 명사형으로만 얘기해봐. 유연한 학습의 필요성, 중요성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유연한 학습의 중요성의 소재로 쓴 거고요. 주제라는 건 터픽, 영어로 하면 터픽이잖아요.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제목 같은 거예요. 제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위에 올라가는 소재, 재료예요. 재료라는 게 절대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세할 수도 없고요. 그지? 자, 소재는 결국은 주제라는 건 뭘 가지고 썼느냐, 뭐에 대해서 썼느냐예요. what입니다. what. 명사형으로 대답하면 다시 뭐라 그랬더라? 유연한 학습의 중요성, 유연한 학습의 필요성 정도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지는 뭐예요? 요지는 조금 더 해설이 붙고 메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생각이 첨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지는 뭐가 될까? 그냥 문장으로 바꾸면 돼. 사람마다 상황마다 유연하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요지이자 주장 문제로도 될 수 있겠죠? 요지와 주장은 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제목은요. 제목은 그냥 주제를 멋들어지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해볼래? 너희가 제목 문제를 출제한다면 좀 문학적으로 써봐. 이제 제목 문제가 내가 제일 힘들어 사실. 그래서 잘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목 어떻게 내면 좋을까? 유연한 학습, 상황에 따른 다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전 못하겠어요. 전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형 문제 안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주장 문제가 출제된다면 명령문, should, have to 이런 형태의 문장이 곧 주장의 정답이 되거든요. 주장 문제로 만들어 볼까? 어떤 걸 주장하고 있을까? 상황에 따라 혹은 학습 내용에 따라 다른 학습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가 되면 주장이 되는 거고요. 곧 요지와도 같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일단 요약문을 풀 때도 항상 주제와 요지를 떠올리고 풀어야 합니다. 자, 주제가 뭔지 요지가 뭔지는 정리했으니까요. 이러한 학습자들은 이러한 학습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자, 일단 빈칸 첫 번째 거 뭐 들어갈까요? flexible도 좋고요. 그렇죠. skillful도 좋아요. 원문의 정답은 모범 정답은 skillful이었어요. flexible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skillful learners는 have 갖고 있습니다. different. 그렇죠. 본문에서 찾아 쓰라는 조건 유의하십시오. 본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학습 방법을 갖고 있다. 자, 어떤 방법이니? 다른 상황에 적절한. 문장 끝났고 커마 ing죠. 알고 있으면서. 자,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how. 자, 여기는 두 가지의 명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야, 일단 하나를 채우자. knowing, 알고 있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채워야 돼요. 병렬로. 뒤에 보니까 they should use them 이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문장이 나온다는 건 이 and 앞뒤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접속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의문사도 될 수 있겠죠. 의주동. 왜냐면 know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뒤 전체가 다 명사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자, 완전한 문장을 끼고 있으면서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건 how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뭐도 있죠? when이죠. 그렇죠. 왜냐면 what은 될 수가 없지. 왜? 뒷문장이 완전하잖아요. knowing, when and how예요. 그래서 when, how, what을 쓰면 틀렸어요. 그죠? when과 how를 찾아 쓸 수 있었어야 됩니다. when and how they should use them 이었습니다. 어렵죠? what은 틀렸어요. what은 불완전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잘하네 여러분들. 에이스가 되겠구나. 자, 다음입니다. 23번이고요. 자, 다 원장쌤이랑 공부한 지문들이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as the socially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worse. 여기까지 앞뒤 소가로 치고요. 부사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안에서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socially and economic 이미 틀렸죠? 부사와 형용사는 병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social로 바꿔서 situation을 수식해야겠죠? 자, 일단 A번 틀렸고요. 자,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자, 점점 나빠지면서 자, worse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어휘 문제 풀 때는 항상 반대 단어를 떠올리면서 대결 구도를 잡아보라고 했지? worse의 반대는 뭐니? better이죠. 그럼 사회 상황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맞니? 더 좋아지는 게 맞니? 어떻게 풀어야 아무것도 모르지? 뒤를 봐야지 풀죠. 그치? 잘했어요. 뒤를 봐야지 대답할 수 있는데 근데 내신은 좀 다르지. 내신은 이미 뒷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내신에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7점 모의고사를 풀 때는 반드시 뒷문장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짐에 따라가 맞고요. 우리가 뒤에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임금의 수준과 노동의 환경이 개선되었다. 플러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도 플러스 단어였어요. 그치? 다음입니다. gradually 점점 사람들은 자 BING의 밑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ing와 pp의 밑줄이 있는데 앞에 비동사가 함께 있으면요 반드시 be와 함께 보셔야 돼요. 이건 BING vs BPP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필기 하나 할게요. be given 적어주세요. 이건 그냥 동사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뭐를 받다예요. 사형식 동사인데 수동태가 더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서 be given 자체를 받다로 외우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주는 중입니까? 받는 중입니까? 받는 게 맞겠죠? 맥락적으로? 그니까 뭐냐가 어떻게 사람이 주겠어요? 받아야지. 휴가를 받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로 고칩니까? PP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어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further transport 운송의 형태가 개선되었고 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그 다음 기억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자 기억 볼게요. 자 보기의 단어 표현을 사용하되 어법에 맞게 추가 변형할 추가 조건이 있네요. 변형 조건도 있고요. 총 9단어니까 단어 추가와 변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and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거예요. 주어는 뭐가 될까? 주어에 만약에 우리가 주어를 찾아야 될 때는 명사를 일단 써야 되잖아요. 근데 it이 있으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돼요. it이 주어가 되면 또 뒤에 뭐가 많이 뒤따르지? it, to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죠. 이런 게 어떻게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센스가 생겨요. 그러면 it 동사는 뭘 쓰래? get 아니면 become일 거거든요. it get과 become인데 이것은 가진다가 더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일까? it became 이것이 되었다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일까요? become이 정답이겠죠. it becomes became이 되겠네요. it became 이것은 되었다. 자 앞뒤가 다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시제 결정할 때는 앞뒤 맥락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자 둘 다 과거 시제이니까 얘도 became으로 고쳐볼게요. it became 배웠습니다. become 플러스 형용사죠. faster and cheaper 이죠. 자 이것은 더 빠르고 더 값싸졌습니다. 그 다음 it to 가주어 진주어일 테니까 to get이고요. 남은 단어 하나 남았거든요. places인데 자 get은 무슨 뜻이니? 삼형식일 때 가지다의 뜻이에요. 장소를 가지는 것이 빨라졌다가 이상하지? 장소에 도착하는 거니까 get to를 써야죠. get to가 되어야 뭐뭐에 도달하다의 뜻이 되겠죠. to를 추가해야 됐습니다. 단어 수를 보고 to를 추가할 수 있었어야 해요. 지금은 틀려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안 틀려야겠죠. 주어가 it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자 it이라는 단어를 보면 웬만하면 it to 가주어 진주어를 떠올리고 푸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계속 해석해 볼게요. 자 잉글랜드의 자 산업혁명은 자 레드 투 나왔거든요. 자 이것도 형광펜 밑줄 긋고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자 성현아 레드 투는 무슨 뜻이죠? 아니에요. 자 리드가 이끌다고요. 리드 이끌다. 리드 투는 이어지다로 외워주셔야 돼요. 결과가 나와요. 다른 단어입니다. 리드 투. 자 리드는 이끌다, 리드 투는 이어지다. 알겠죠? 3형식 동사로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 뭐뭐로 이어졌다. 자, 뭐로? 많은 이러한 변화들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레일웨이, 철도는 19세기에 오픈드 업,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어 주었습니다. 자, 새로운 유명한
자, 해변가의 리조트들을 만들었죠. 이것과 같은이라고 했는데, 자, famous 어휘 문제 출제됐고 C번에 opened up 문법 문제 출제됐습니다. C번에 opened up 맞아요, 틀려요? 동사 밑줄은 시제. 자, 동사 밑줄은요, 시제, 수, 태 세 개 보는 거예요. 시제, 수, 태. 시제는 과거 맞죠? 과거 사실이니까 19세기. 그다음 수는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인데 과거 시제는 상관없죠. 그다음 마지막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보는 건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 맞네요. 맞죠? C번은 틀린 게 없고요. 자, 그 다음 C번에 famous 나왔는데 어휘 문제는 반이어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famous의 반대는 뭐니? 유명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명이란 단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악명의란 단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플러스 단어입니까? 마이너스 단어입니까? 이 자리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 자리예요. 19세기에 유명한 해안가에 리조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했고, 자, with the railways, 철도와 함께, 자, with the railways 앞뒤 소가로 쳐볼까요? 네, 굉장히 기초 문법인데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장소부사도치라고 들어봤니? 장소부사구도치 들어봤어요? 몰라요 이거? 장소부사가 문두에 오면 뒷문장에 주어동사 도치가 돼요. 그럼 with the railways가 장소부사구는 아니네. 일단 그냥 부사구도치라고 보는 게 맞겠구나. 자, 철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부사가 문두에 왔을 때 도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히 장소부사구는 무조건 도치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many large hotels가 됐으니까 반드시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치가 되고 뭐로 바꿀까요? came이 돼야겠죠. D번에 coming을 came으로 바꿨어야 합니다. 장소 부사 도치 혹은 부사 도치.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in Canada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자, 여기는 원용 해석해 봅니다. 네. 새로운, 자, coast coast도 형용사 덩어리가 되겠죠? 해변의, 해변마다의 말하는 뜻이 돼요. 해변의 철도 시스템은 철도 체계가, 자, 주어가 나왔죠. The new coast to coast railway system이 주어고요. 그럼 동사 자리지? 가능하게 했다. 여기가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자, 서술형입니다. 자, make라는 동사의 어형을 알아야 돼요. 자, make는 어떤 어형을 가집니까? 어떤 문형을 가져요? make,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는 큰일 나는데? 목적어, 동사 원형. 일단은 사역일 때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리고 요게 더 많이 쓰입니다. 외워주세요. 이건 진짜 수능 문법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make 목적어, 형용사요. 아까 live 목적어 형용사 기억나요? 투부정사 아니라니까요. 절대 안 돼요. 기억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거나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쓰는데 형용사가 훨씬 많이 와요. 형용사라는 건 진짜 형용사 단어일 수도 있지만 뭘 의미한다고요? ing나 pp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하게 했다이니까 make가 먼저 오고요. 시제를 봐야겠죠? 시제는 뭘까요? 과거 시제니까 may, 드로 써야겠네요. 자, 실전처럼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made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럼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될까? 한국어로 봤을 때 로키 산맥의 여기 이거와 그리고 레이크 루이즈와 같은 유명 호텔들의 건설, 요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너무 길죠. 목적어 길면 목적 보호에 있었던 형용사들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make possible, made possible이 먼저 나옵니다. 원문이 그랬어요. 근데 원칙대로 가셔도 돼요.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써도 돼. 그래도 틀리진 않았을 텐데 원문은 목적어를 먼저 내보냈어요. 그래서 make 다음에 뭘 쓸까요? it을 쓴다고? 이거 9단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it, 과목, 진목 쓰면 칸이 모자랄 겁니다. 9단어라서 좋은 시도였어요. make, 가목적어 it, 진목적어 to를 쓰는 건 좋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해보면 알았을 거예요. 아, 글자 수가 넘는구나. 자, 그럼 make possible을 먼저 쓰고요. made possible. 자, 그 다음 진목적어 나올 건데 the building of such를 써야겠죠. 그러한 유명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러한 뭐뭐와 같은 유명한 호텔인데 such hotels네요. 자, the building of such hotels예요.
그 다음에 as를 쓰고 나머지 그 고유 명사들을 적어야겠죠. such as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한정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앞에 떨구기도 해요. such as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법,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푸는 건 사실 엄청난 실력자들이나 가능한 거고 그것도 1,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외워서 풀면 깔끔하죠? 지문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외웠으면 그냥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make 목적어 형용사라는 문형을 외웠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 건너 모의고사 한 번 건너 무조건 나오긴 하는 것 같아. make 목적어 형용사에서 목적어를 한 3줄 주거든요. 고3 거는요. 그러면 make 다음에 3줄 쭉쭉쭉 나오고 끝에 형용사, 부사 밑줄 거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진짜 make 목적어 형용사 구조를 외우겠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게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가 들어갈지 전혀 분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make 딱 세모 치고 그 다음 끝으로 쭉 가서 형용사가 있는지 찾는 식으로 이렇게 문법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자, 알겠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23번의 요지 문제입니다. 자, 글의 주제 말해 볼게요. 자, 여기 글의 주제 유녀가,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숙면을 때렸구나. 안 보여가지고 사각지대. 자, 주제가 영어로 주제가 뭡니까? 자, 여기는 그럼 혜율이가 말해볼게요. 주제가 뭡니까? 주제와 요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제는 명사형으로 대답해보세요. 관광산업을 발달시킨 요인들 혹은 요인 이렇게 하면 되고요. 됐죠? 자, 너무 힘들어 보인다. 저희야. 자, 요지는 여기 문장이 곧 요지긴 한데요. 이거가 관광산업을 발전시켰다라고 문장형으로 해설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지와 주제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long with the improvement, the wage levels, working conditions와 함께 the first transport,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항공 운송과 이것과 같은 철로였죠. 그럼 railways가 앞에 빈칸의 정답이고요. railways. 자, 이것과 같은 자 이런 발전들이 bring about 무슨 뜻이니? bring about 초래하다, 만들어내다, 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cause 같은 단어죠. 야기하다, 초래하다, 일으키다. 자, 무엇을 야기했죠? 관광산업의 발달이었죠. 자, 요지와 주제, 그 주제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춥니다. 그래서 여긴 마지막에 뭐 들어갑니까? 투어리즘이 들어가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4번이고요. 자, success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자, 이 문장 서유리 해석해 봅니다. 성공은 can lead you. can lead you. 성공은 너무 아파 보이는구나. 자, 성공은 너를 유도된 길과 자, 앞에서부터 의미단위 끊어드릴 테니까 제가 끊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성공은 can lead you. 성공한 너를 이끕니다. 자, off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off your intended path까지 끊어보면 너의 의도됐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이끄는 거죠. 이탈시키다로 해석하면 깔끔하네요. 됐습니까? 제아도 덕지 나갔다.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성공은 이끕니다. 당신을 의도된 길 바깥으로. 즉, 성공은 당신을 의도된 길에서 이탈시킵니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이끕니까? into 편안한 그렇죠. 주석의 단어들은 반드시 확인하면서 가세요. 틀에 박힌 생활로 이끌게 되죠. 자, 틀에 박힌 생활하면 이 rush란 단어도 있고요. 또 뭐 있니 아는 거? routine이란 단어도 있어요. routine. 자, 적어볼게요. 대용어들. 이런 게 핵심 키워드들이 바뀌어서 출제가 돼요. 보기에서는 routine이나 아니면 tedium 아니면 이런 단어들이 올 수 있겠네요. 모노톤이. 모노톤이 뭔지 압니까? 모노톤. 그렇죠. 단조로움 혹은 단조로운 생활이란 뜻이에요. 자, 모노가 하나란 뜻이고요. 톤은 음색이란 뜻이지. 음색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재미가 없겠지. 모노톤. 자,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시험을 낸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분함, 단조로움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계속. 자, 그 다음에 자, 가윤이 해석해 볼게요.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만약
너가 무언가를 잘 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잘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잘 보상받는다면 자 그다음 A번인데 어법에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You may want 너는 원할 것이다. 끊어서 보세요. You may want 너는 원할 것이다. 자 무엇을 원합니까? want 다음에 투부정사 온 것까진 잘했죠? want to keep 뭘 원해요? 그거를 하는 것. 그럼 keep 다음은 어떤 문형을 취하죠? keep ing죠. 이렇게 keep ing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도 해결되고 서술형도 해결이 돼요. 자 keep doing으로 바꿉니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pp를 ing로 바꿨어야 돼요. 자 비록 even if부터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앞뒤 수가로로 날리고요. 비록 너가 그거를 멈추고 너가 그거를 그것을 즐기는 걸 멈춘다 해도 stop 다음에 뭐가 오죠? ing만 오죠. 아마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배우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는 부사인 거고 stop 다음엔 ing밖에 못 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The danger. 자, 이 문장 민지 해석해 보죠. The danger. 위험은 that 이하예요. that 다음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거고요. 언젠가 you look around.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고 and realize. 깨닫게 됩니다. 자, 뭐를? You're so deep. 자, so에다가 세모 쳐볼까요? 자, 형광펜이나 세모를 쳐주세요. 자, 앞에 so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거진 대시 나옵니다. so that 구문이에요. 알겠어요? 이 so와 that 사이에도 거리를 많이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대시 잘 안 보여요. 반드시 so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뒤에 that 세모 표시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자, 그 위험은 that 이하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고 깨닫게 돼요. 당신이 너무 깊숙이 빠져서 이것에 라고 했는데 자, A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단어 들어갑니까? 마이너스에 단어가 들어가겠죠? rush이라는 단어를 수식할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틀에 박힌 생활.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니까 uncomfortable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이 글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것들, 다시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의 뜻이에요. 성공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 성공이 우리에게 해롭다라는 글이에요.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성공은 해로워요. 왜 해롭니? 요지는 뭐야? 왜 성공이 우리에게 해롭지? 우리를 너무 안전하게만 만들고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글에서는 comfortable과 secure가 마이너스의 단어입니다. 아셨어요? 원문을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comfortable이 정답이겠죠. 자, 우리는 너무나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어서 그 결과 당신은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죠. 그럼 태양과 신선한 공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대용어 찾아보세요. 추가적인 성공 또는 더 높은 목표 같은 걸 의미하겠죠? 이해했나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그 틀에 박힌 생활의 양쪽 면이 너무나 미끄럽게 되어 기어 올라나가려면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데요. 자, 한글 문장을 영작할 거예요. 항상 주어부터 찾으라고 했죠? 주어는 뭘까요? 양쪽 면이죠. 주어의 코어, 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양쪽 면. 그럼 뭐가 될까? 그렇죠. the size. 자, 뭐의 양쪽 면이었습니까? 틀에 박힌 생활의 양쪽 면이니까 the size of, 자, of로 수식해야겠죠. of the rut겠죠. the size of the rut. 자, 그 다음은 동사가 나올 차례예요. 너무나 미끄럽게 되어서니까 have become. 자, 여기 변형 없이 배열만 하는 거라서 배열 영작이라 우리 문법 고려 안 해도 돼요. have become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 become 형용사죠? slippery. 근데 그죠? so slippery를 써야 돼요. 왜? so that 구문으로 연결을 해야지 뒷문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The size of the rut have become so slippery. 그 다음 then 나오겠지? so that 구문. 그래서 주어 동사 새로 나올 겁니다. It would take의 목적어 a superhuman effort가 됩니다. 뭐 하는데? to climb out. 다시 기어 올라오는데.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 표현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첫 번째 so that 구문이죠. so that이 떨어져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죠.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니? 그렇죠. 그 결과. 아니요. so that이 떨어질 때가 결과고 so that이 붙어 있을 때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써요. 뭐뭐 하기 위해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서치 대시 있어요. 서치 대신 붙어서 쓰지는 않고요. 서치 대신 떨어뜨려서 쓰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예요. 근데 서치 다음엔 명사가 오고 소 다음엔 형용사다 부사가 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You are such a smart girl. 너는 너무나 똑똑한 소녀라서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such 명사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 혹시 369 쓴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됐어요. 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이런 게 나왔는데 30단어 배열이었습니다. 30단어.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 그리고 한글 해석도 안 줬어요. 그냥 외우란 얘기입니다. 369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다른 학교는 이런 단순 배열 영작은 안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너무 쉽잖아요. 그치? 심지어 한글까지 주니까 너무 쉬워지지? 기존에 시중에 있는 모든 서술형 문제집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뭐 화이트 라벨도 마찬가지고요. 다 한글이 있어요. 한글이 없는 영작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 사실 서술형 대비할 때 화이트 라벨을 사용을 하거든. 근데 화이트 라벨로는 지금 여기 주변 학교들의 서술형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되게 어떤 문제집을 써야 되나 직접 만드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찾은 자료가 일단은 이그젠포유의 이 자료가 그래도 한글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조금 있어서 실전형처럼 도움도 되고요. 실제 모의고사로 기반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3월에 들어가면 진짜 서술형은 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학원은 진짜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다 한글 기반으로 영작하는 훈련만 할 거야. 우리는 한글 없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유형 D가 나오네? 여기 D가 나오죠? 아, 진도가 끝난 것 같은데? 네, 오늘 세 지문을 목표로 했는데 세 지문 다 끝났죠, 그러면? 24번까지 했다고요? 24번은 안 했다고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조기 치매가 와가지고 방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 가끔.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죠? 소댓 했죠, 소댓. 네, 자, 보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이 안 나. 네, 소댓이죠, 소댓. 자, so that은 such that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왔다면 such that으로 바꿀 경우 such는 어순이 어떻게 되죠? such와 형명. such와 형명순으로 배열해서 명사로 만들면 돼. 예를 들면 you are so smart. that 어쩌고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so smart에서 smart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such that 부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You are such a smart boy, such a smart girl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such와 형명. 알겠습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억, 틀에 박힌 이것도 했고요. and effectively 나왔죠? effectively는 무슨 뜻이니? 효과적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effect가 결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cause and effect가 무슨 뜻이야? 원인과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effect는 효과도 있지만 결과도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원영에. 효과도 있지만 결과도 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당신은 갇히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stuck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 지문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은 나를 갇히게 만든다,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성공의 폐해가 이 글의 주제니까요. stuck이라는 단어를 다른 어려운 단어로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학교시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출제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And it's a situation. 그리고 이것은 상황입니다. 자, B번도 문법 문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볼게요. 자, 이것은 상황이다. 문장 끝났죠, 일단. in which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성분이에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을 꾸밉니다. 그래서 in which의 문법 포인트는 in which vs which예요. 그러면 뒷문장을 볼게요. 자, many working people worry. 자, 여기 앞뒤 대결 한번 쳐볼게요. 많은 근무자들이 걱정한다. 그 다음 they are now. 그들은 안에 있다. 두 개의 문장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뒷문장들 볼게요. 자, 이 두 문장 둘 다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둘 다 불완전하죠. 자, worry의 목적어 없고요. in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 두 개가 왔으니까 앞에 in which를 뭐로 고쳐야 돼? which로 고쳐야겠죠. 물론 worry는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I worried about 이라고 하면 전치사를 이용해서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웬만한 동사는 1, 3이 다 있다고 했죠? 그치? 그럼 앞에 거만 보면 사실 인위치도 될 수 있어. 앞에 거만 보면. 근데 뒤에 문장 때문에 이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뒤에까지 안 보고 앞만 보고 풀었으면은 인위치 맞네 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의 문장이 수식절로 왔기 때문에 두 개 다 따져서 봤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C번 볼게요. 열악한 고용시장은 주어의 핵은 어딥니까? 주어의 핵이라는 건 단어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어의 핵은 마켓이죠. 마켓. 열악한 고용시장은 자, 오늘 배웠던 동사 나왔네요. live는 어떤 문형을 취한다고 했니? live 목적어 형용사를 취한다고 했고요. 형용사라는 건 ing나 ed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열악한 고용시장은 남겨두었습니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들을. 자, them 다음에는 어떤 성분이 와야 돼요? 형용사 와야 돼요. 그럼 feel이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법 ing나 pp죠. 그럼 felt가 정답일까요? feeling이 정답일까요? 제가 ing와 ed의 대결은 해석으로 푸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느끼는 거니 느낌 당하는 거니? 저 feel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불가예요. pp 불가입니다. 그래서 feeling이 정답이죠. 이러면 또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형식 동사는 혹은 일형식 동사는 pp 불가라고 했잖아요, 방금. pp 가능해요. 언제만 가능하지? 네? 감각 동사일 때? 아니에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pp 자체의 형태는 있어요. 예를 들면 go의 pp형은 뭐야? go, went, 건 3단어로 외우잖아요. pp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이형식과 이형식은 pp가 가능은 하지만 수동이 불가능한 거고요. 어떤 건 가능하냐? 현재 완료에서만 가능하죠. have pp. 과거 분사라는 게 past participle이 과거의 의미도 있고 수동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 2형식 동사는 pp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1, 2형식 동사는 수동 의미의 pp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pp 불가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pp는 오줌이란 뜻입니다. 미국 애기들이 피 마려워 할 때 pp 막 이럽니다. 네. 자꾸 pp 거리니까. 네. 근데 왜 진짜야. 한번 나중에 미드 같은 거 봐봐. pp 마마 막 이러면서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leave 목적어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feel을 ing나 felt, pp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을 텐데, 자, ing와 ed의 대결은 목적어도 봐야 하지만 동시에 1, 2형식 동사는 pp가 불가능하다라는 문법 지식도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feeling이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어렵죠? 그냥 외워서 풀면 됩니다. 외워서. 자, 그리고 feel이라는 동사의 무형도 알아야죠. feel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2형식이니까요. 물론 명사도 올 수는 있지만 3형식일 때 일반적으로 서술형이나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해야 되는 문형이 있다면 그게 우선이에요. feel 목적어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feel 형용사 2형식 동사죠. 감각 동사. 그래서 feel locked고요. 또 하나 봐야죠. locked vs locking이죠. 갇혀 있게 느끼는 겁니까? 갇히게 만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ed와 ing는 절대적으로 해석이 일단 우선이에요. 알겠습니까? rocking입니다. rocked입니다. 네. 아까 나왔던 struct의 대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struct가 아니라 stuck. 네, stuck. 자, 그 다음입니다. in 뭐뭐에 있어서. 자, 전치사 in이 나왔으면 무슨 성분이 와야 됩니까? what이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체력이 다해갑니다. 지금 마스크 쓰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라 지금 마스크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힘들어 지금. 자, 전치사 in이 나왔으면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what은 명사 덩어리가 될 수 있겠지? 의주동으로 배열한다면요. what이 의문사, 동시에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what은. 그래서 what이 의주, maybe가 동이고요. 그럼 보어가 뭐가 될까요? 이것에 갇힌다라고 했으니까 B번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까?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갈까?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표면상으로는 플러스지만 이 글에서만큼은 마이너스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보면 well paying, 돈을 많이 주지만 pay는 일형식일 때 돈을 많이 주는, 이득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득이 많이 되지만, 그리고 플러스 단어, 표면상 플러스 단어 뭡니까? 그렇죠. secure.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잘 보수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unsatisfying 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수능처럼 문제를 푼 거고요. 수능은 그냥 즉흥으로 푸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실력으로 푸는 거니까 만약 수능으로 풀었다면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는 이거 지문 40번 공부하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십시오. 네, 괜히 이상한 강남 대치동 애들이랑 진짜 괴물들이잖아. 걔네들 막 사교육비만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랑 겨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내신으로 해서 갑시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미니 테스트를 계속 볼 거니까 배웠던 특히 동사의 문형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